여러분 라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란 얘기 조금 더 하고 워낙 세계에 관심이 가장 모인 곳이죠. 그래서 이란 얘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털시 게벌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러 나바로가 이란의 석유 관련으로 거기를 이란 테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란과 관련된 긴장이 평상시에도 배럴당 5달러에서 15달러 정도를 추가로 붙게 만들었다고 하고 이런 게 약 25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막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야기할 때에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이나 대기업, 은행, 보험회사까지 영향을 주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역과 연결돼 있고 제품 생산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스탁마켓, 주식 시장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유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각 국가의 GDP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트통이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트통의 주요 목표는 그 딥스 또는 권력 네트워크의 작전들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동의 석유 산업과 페트로달라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전쟁과 불안정을 만들어냈고 그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어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통은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딥스와 관련된 네트워크 작전에 큰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특히 런던 금융 중심지와 연결된 부분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상을 제가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 매우 크고 작은 규모의 작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란의 이제 모스타바 아들 하메네이의 차남이 이제 러시아로 가서 수술을 받고 있다 그 얘기는 어제 한 것 같고 그의 상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코마 상태에 있다, 혼수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러면서 또 일부는 살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스라엘 수상 비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람 벤자민인데 그 풀스 네임을 비비라 그래요. BIBI.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도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말이 돌고 3월 2일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여러 곳에서 이제 집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근데 여러 거주지 중에서 한 곳이 폭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네타냐후와 국가안보 관련 인사의 집을 공격했다는 얘기인데 한 인도 기자가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여기 살아 그러면서 말을 한 직후 몇 시간 뒤에 실제적으로 폭발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그 인도 기자는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실제 그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집 앞에서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포됐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모두 부인했다. 이스라엘의 그 어서리티가 부인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듯이 불이 난 곳에 연기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중계 직후에 폭발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네타냐후가 지금 3월 2일부터 미싱입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보안적인 시큐리티 브리핑에도 나타나질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캐츠가 대신 브리핑을 진행을 하고 네타냐후는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독일 사이를 오가는 군용 항공편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네타냐후가 독일로 이동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소식이 그래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가 국민을 다 이스라엘 국민을 버리고 아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자세한 내용은 디벨로프가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죠. 당연히 소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공식 석상과 군사 브리핑에 나타나지 않는 점이 더욱 주목이 되고 이란 공격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DNI 국장인 그 털시 게벌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겠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트통이 그 임명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아주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임명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뭐 옳고 아주 힘모자들이고 이제 옳고 비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들은 사실 여기는 경향이 있죠. 저부터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겪었죠. 일기 때 뭐 그 소위 말하는 트통의 측근이라는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뭐 로저 스톤, 제가 늘 얘기했죠. 마이크 플린 뭐 등등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이제 실체를 제가 알리는 방송을 했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트통을 배반했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죠. 근데 지금 그러한 얘기를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그 지금 트통이 임명해서 쓰임을 받는 현재 내각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이 시간은 모든 것이 밝혀지는 정보 공개의 그 어떤 거에 디스클로저 말을 지금 별로 안 쓰려고 해서 내가 이러는 건데 어떤 공개의 시대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함정 수사라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스팅 오퍼레이션이란 말을 쓰는데 함정 수사라고 번역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통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자기들 측근의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인물들이 드러나는 것이 전혀 놀라울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특별히 뭐 트통 옆에는 어째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노 트통이 너무 불쌍하네 어째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만 옆에 있노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야 될 게 역사적으로도 가장 뭐 권력이 제일 높은 많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라기보다는 그 아닌 사람 결국은 나중은 배신을 하고 백스태빙을 할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게 역사적으로 그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알고 있는데 왜 스통은 저걸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이 시간을 끌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또 러시아 스캔들이나 2020년 부정땡땡 또 J6 1월 6일 사건 같은 관련돼서 아직 체포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내부 문제들을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특히 털스 게벌드가 이 민주당인데 해군 중령이기도 하고 군인입니다. 제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렉터 DNI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가 정보국의 국장이죠. 근데 그와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조사에서 왜 그러면 아무 진전이 없는지, 왜 특통에 대한 감시나 그 부패 문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것이지만 현재 일어난 일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6년 올해죠. 올해 3월 17일이니까 그가 3월 17일 날 조셉 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국가 대테러센터 NCTC 국장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리지그네이션 사표를 제출해요. 그래서 이란 전쟁의 책임을 이스라엘과 미국 내의 친이스라엘 로비에게 돌려버리고 자기는 사임해버려요. 트통 행정부가 끝없는 전쟁으로 유도됐다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하고 이때에 게벌드가 DNI 역할에서 강조해온 반 이스라엘 서사와 비슷한 그런 유사점을 보입니다. 켄트는 게버드가 이제 보스죠. 털스 게벌드가. 그래서 보고하는 그 켄트가 보고를 해요. 게버드가 보스니까. 그래서 보고를 하던 사람인데 그의 정보 유출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게벌드에게 있다. 그러한 얘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트통과 마크 레빈의 그 비공개 회의 내용이 터커 칼슨에게도 전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면서 그 켄트는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출신으로 20년 동안 복무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했고 군 복무 제대한 후에는 워싱턴 DC의 허슨 인스티튜트 같은 록펠러 계열의 띵크탱크 연구소에 있었고 텔아비브 기반의 기업인 블랙 큐브 같은 모사드 관련 계약 업체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그는 중동 위협 평가를 조작하도록 분석가들에게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임은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는 일종의 슬리퍼 작전이 활성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고 겉으로는 트통이 전쟁에 끌려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런던 금융 중심지의 권력 네트워크가 개입한 부분을 가려주기 위한 구조라고 이렇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하죠, 여러분. 이거 내가 번역해 놓고도 저도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참 인생들 복잡하게 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JP몰간의 석유 파생 상품과 연결된 금융 구조를 통해서 갈등이 조장된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통은 켄트의 과거 문제, 그 켄트가 과거가 예를 들면 2022년 의회 선거 당시 드러난 극우단체와의 연관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어요. 트통이 이런 게 지금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뻔히 알아요, 그런 내용을. 그러면서도 그렇게 뭔가 그냥 그런 사람을 그냥 지명을 합니다. 임명을 합니다. 이는 털스 게벌드의 외형을
이제 앞으로 그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미끼 역할을 했다. 켄트를 미끼로 썼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켄트의 사임서에서 이스라엘 압력을 언급한 부분은 게볼드가 그를 보호했다는 점을 드러내게 되고 두 사람이 같은 그러한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는 의심이 드는 내용입니다. 털스 게볼드의 가족과 종교 집단의 컬트 같은 종교 집단에 이제 연루돼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털스 게볼드는 하와이에 기반을 둔 사이언스 오브 아이덴티티 재단에서 SIF라고 약자로 말하는데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이 단체는 그 아버지가 마이크 게볼드하고 어떤 크리스 버틀러라는 구루가 있어요. 그가 이제 1970년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설립한 하레 크리슈나 계열의 단체인데 이 조직은 절대적인 복종과 헌금을 요구하는 곳인데 게볼드는 이를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슬쩍 포장해가지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힌두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힌두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하우, 호놀룰루가 오하우에 있죠. 그래서 오하우 카일로아에 있는 버틀러의 공동체에서는 바이슈나바 힌두교와 반정부적 사고가 결합된 고립주의 교리가 있고 게볼드는 5남매 중에 한 명인데 채식 위주의 생활과 만트라를 반복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 여자가. 그래갖고 아까 사이언스 오브 아이덴티티 재단이라는 일종의 그거 뭐 컬트 같아요. 그거에 세금 면제 구조와 연결된 유기농 농장에서 아동들이 와서 노동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게볼드의 고모인 캐롤라인 게볼드가 사모아의 섬에서 그 사이언스 오브 아이덴티티 재단 신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내부 권력 갈등과 관련된 그러한 죽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컬트를 그 사교 그런 안에 뭐 내부 권력 암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게볼드는 이거를 털스 게볼드는 부인했다. 그 아버지 마이크 게볼드가 1990년대 하와이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버틀러의 반동성애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게볼드 역시 2004년 그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증언을 했고 이후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입장을 이랬다 저랬다 바꿨지만 자기가 해당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언스 오브 아이덴티티라는 그 종교 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기부금을 여러 비영리 단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고 하와이 호놀룰루의 단체를 통해서 뉴욕의 룩펠러 재단 계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털스 게볼드 초기에 정치 자금에도 사용이 됐고 그 버틀러의 아슈람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입문식 이게 뭐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런 걸 통해서 국가보다 집단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는 서약을 이 털씨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볼 때 트통이 이러한 약점을 그러면 이용하고 있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이 털씨가 그 모사드나 록펠러의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2015년 게볼드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바샬 아사드를 만나죠. 시리아의 그 옛날에 아사드 아시죠? 그 사람을 만나요.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털씨가 이제 계속 아사드 만난 걸로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만남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일부 주장에 따르면 모사드 자산 에셋들이 개입해서 아이시스 작전 상황에서 시리아 정권의 안정성을 평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록펠러 파운데이 재단 재열 자금이 환경 관련 정치활동위원회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죠. 그 환경 관련 팩을 통해서 2012년
털시 게벌드의 의회 진출을 지원해서 그녀가 하원 의원이 되죠. 그리고 게벌드는 2013년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외교관계위원회 소위 말하는 CFR 이 록펠러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중동정책 관련 비공개 브리핑에도 참석한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뭐예요? 털시가 딥스가 깊게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2017년 이거 완전 신상 이거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신상털이? 신상털이네요. 제가 지금 털시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미국 온 지 40몇 년이 됐는데 그래도 한국말 그런 말 생각나네요. 신상털이 그럴 줄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그런 단어도 없었는데 anyway 2017년 시리아 방문 당시에는 그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텔아비브 방문이 있었고 이스라엘 정보부대와 접촉해서 화학무기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고 그녀가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아이고 이거는 뭐 인도말로 돼 있는데 무슨 라시트리아 쌩이라는 말인데 그 단체 이름이에요. 인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힌두 민족주의 단체와의 연결이 되고 이는 뉴델리의 단체를 통해서 록펠러와 그 금융 네트워크가 와 연결이 됐습니다. 이 록펠러하고 연결돼 있다면 이거 뭐 딥스인데 그죠? 2019년에는 인도 총리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하고 그래서 털시 게벌드가 D&I 역할에서 2016년 러시아 선거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CIA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평가가 수정되었다는 주장이 지금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 정보 조작과 유사한 구조인데 트통은 이러한 연결관계를 이미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며 게벌드를 임명한 것은 록펠러 및 모사드 관련 네트워크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다. 요 말을 하려고 이 앞에서 이렇게 장황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통은 이거를 알고 있대요. 근데 게벌드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록펠러나 모사드 관련의 네트워크를 드러내길 거래요. 앞으로. 어제 며칠 전에 제가 뭐를 했냐면은 그 에리카 컬크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녀를 뭐 공군 사관학교 방문위원회 이사로 임명한 것도 뭐 같은 맥락인데 트통은 이런 식으로 또 글쎄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또 그 세상에게 알리네요. 그래서 특히 런던의 금융 네트워크 예를 들면 에벌린 디 로스차일드와 연결된 구조가 그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까면 깔수록 이건 또 엄청나네요. 난 털시 게벌도 굉장히 괜찮은 여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보면 털시 게벌드가 시리아에 대해서 미국의 개입을 반대한 거 이거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사실은 시리아 갔다 와서 그리고 2019년에 오땡땡 대통령 시절에 반군 무장 지원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낸 것도 그것은 2016년 뉴욕에서 러시아 외교관들과의 비공개 접촉과 관련이 있고 이 외교관들은 그 시리아와 연결이 돼 있으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털시 게벌드는 이를 그대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2022년에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는 러시아의 공식 서사와 일치를 했고 그녀의 캠페인 이메일 유출을 통해 러시아 매체 그 RT라는 러시아 방송사가 있어요. 그 RT와의 협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델리의 러시아 대사관과 접촉해서 나토 반대 전략을 논의했다고 얘기가 있고 이는 2016년 민주당 해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2014년 인도 총리 모디를 지지한 것도 인권 문제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외 네트워크와 연결된 자금 지원이 있었고, 털시 게버드는 D&I 역할에서 러시아 관련 정보를 억제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외국 영향력의 통로로 드러내는 결과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결은 유라시아 에너지나 파이프라인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시리아 정권을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국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그 결과를 낳았다. 이거 계속 지금 제가 말한 거 얘기 들어보면 이 털시 게버드가 이게 좀 영 아니네요. 그죠? 계속 할게요. 그래서 털시 게버드는 2019년 보이콧 투자 철회 그 관련 결의안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만 개인 이메일에서는 에이펙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에이펙은 미국 이스라엘 정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위원회를 개인의 이메일에서는 비판하라고. 또 그 반대 입장을 공적으로는 또 반대 입장을 취하고, 그리고 2020년에 유출된 이메일에서는 워싱턴 DC에 반이스라엘 단체들과의 협력도 합니다. 그 뭐야, 뭐 이랬다 저랬다. 그 로라 루머라는 여자 아시죠? 한국 분들은 로라 루머 좀 아실 거예요. 트통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녀가 제기한 반유대주의 비판은 게벌드가 조셉 켄트를 옹호한 것과 연결되는데, 켄트의 사임서에는 그 이스라엘 압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이 로라 루머도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로라 루머가 지금 마가거든요. 마가. 또 게벌드는 청문회에서 헤즈볼라의 역할을 명확히 비판하지를 않았다고 또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난리를 했거든요. 제가 청문회 하는 거 봤는데, 그리고 그는 맥스 블루멘톨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워싱턴 DC 기반 매체들과의 관계도 돈독합니다. 2021년 하와이에서 이란 외교관들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이 자리에서 반이스라엘 전략이 논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은 트통이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트통이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내부 갈등을 드러내고 더 큰 네트워크를 노출시키려는 전략이 트통이 쓰고 있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통 참 인생 힘들게 살죠. 농담 삼아 하는 말입니다. 참 쉬운 자리가 아니네요. 그리고 힌두 민족주의 및 종교 집단 관련으로 의혹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인도 나그푸르의 특정 단체와 연결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사이언스 오브 SIF 그녀가 그 연루돼 있던 그 단체, 그 SIF와 관련해서 케이맨 제도의 해외 계좌 및 하와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자금 흐름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2021년 교육정책과 관련된 입장에서 타이틀 9이죠. 교육정책 관련된 입장에서 성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인도 뭄바이에서 특정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러한 요소들은 그녀가 트통이 그녀를 통해 드러내려는 구조일 수 있으며 워싱턴 DC의 정책 연구기관들과 의 연결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취약점들이 드러나게 하여 정치와 종교 네트워크를 해체하려 하고, 트통이 이미 이러한 부분을 이미 알고 파악하고 털시 게버드를 그 D&I 국장으로 세우면서 앞으로 활용하고 드러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털시 게버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는 싶지만 이러한 또 지나간 일기 때의 측근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이름 하나하나 대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기에서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직책인 D&I 국장인 털스 얘기가 나와서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트통이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세우면서 그녀와 연결된 그 다른 인물이나 조직들을 또 이렇게 고구마 왜 캐면 왜 쭉 딸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이용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내부 배신자 노출 전략, 뭐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하면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내부에 있는 배신자들을 노출하는 그 전략이다.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트통이 개벌들을 임명한 거는 시리아 아사드 관련 접촉이나, 이건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녀 하면 시리아 아사드 만난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나 러시아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일종의 미끼로 활용해서 조셉 켄트와 같은 내부 인물들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었고, 켄트가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터커 칼슨 네트워크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더 큰 규모의 협력 구조를 드러낸 것으로 그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또 D&I 역할은 개보드의 행동을 더욱 부각시키는 자리인데, CI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러시아 개입 관련 수정된 정보를 공개한 것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런던의 MI6와 연결된 정보 흐름도 같이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반대되는 세력으로 텔아비브의 일부 모사드 인사들이라든가 록펠러 가문, 로마의 이른바 블랙 노빌리티가 언급이 되는데, 이들은 영국의 채탐의 GCHQ를 통해서 사이버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트통의 핵심 인물들, 즉 예를 들어서 캐시 파텔이나 등이 털스 게보드의 그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감시하고 있고, 그녀를 이용해서 더 큰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통 무섭죠. 이러한 작전은 켄트와 같은 인물들이 사임으로 이어지고 기존 권력 구조를 분열시키고 트통의 정화 작업을 강화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이 개벌드의 종교적 연결이라든가 외국과의 관계 여러 요소들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함정 작전의 치밀함과 정밀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 터커 칼슨은 그 카타르에, 알고 보니까 카타르에서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지금 뭐 이스라엘 가서 자기가 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 막 굉장히 막 그 볼멘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가 그 있었던 일과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갔다 와서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제대로 조사받지, 이스라엘 가서 조사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상황을 동정심을, 지금 터커 칼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털스 게보드 얘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터커 칼슨은 오히려 그 상황을 동정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용을 했고, 이스라엘에서도 자신이 공격을 당하고 납치된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세관에서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개할 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보이도록 그가 주장을 했다. 터커 칼슨은 자신의 시청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자신의 예전처럼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소 불안해하고, 과거에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던 거를 이제 놓쳤을까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팍스뉴스 있을 때 그나마
팍스에서 그나마 좀 목소리 높이고 목청 높인 사람이어서 젊은이를 그때 젊었어요. 그래서 좀 좋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세월 지나고 보니까 이 또 굉장히 처음에는 트통이 굉장히 터커를 공중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대중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있을 때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막 어깨도 툭툭 치고 그러더니 요새는 터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트통이 얼마 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트통이 신임하고 아끼는 그러한 그 사람처럼 보였던 털시 게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앞으로 뭐 제2, 제3의 털시 게벌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100%다 트통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인가요? 방송에서 잠깐 팩트로 제이드 벤스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그 아내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미리 배경으로 깔아 놓으면 어떠한 특정한 일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에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훨씬 어떤 그런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여자 장관 잘려서 쉴드 오브 아메리카에 가서 이제 그 스페셜 안보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역할로 갔는데 그거는 세상 뉴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녀를 뭐 아주 안 좋게 뭐 추락시키고 그 뭐 트통이 뭐 완전히 그 사람을 밀어냈다 아니면 뭐 잘랐다 이런 식으로는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팩트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행정부 출범으로 1년 조금 지났는데 자기가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 내보내는 트통이 매우 심사숙고했을 거지만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오늘 말씀 털시 게벌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했고,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박주연님 여러 번 보내셨죠. 그 다음에 이재은님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수펄땡스는 내일 방송에서 또 합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수펄땡스도 보내주시고 멤버 그동안 생각만 하셨던 분은 나 오늘 멤버 할란다 그러고 멤버 해주시면 라나방송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박한 소식을 드리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저도 이런 방송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거 뭐 뭔 사명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분도 그래요. 뭐 이런 방송, 세상에 골치 아픈 이런 방송을 뭘 그렇게 열심히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악한 세력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여기에 인류가 잠시 놓여나서 평화를 좀 갖는 그때의 세계의 부흥과 그 추수가 일어나는 영적 대부흥과 추수가 일어나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현명하고 또 뭐 피할 수 없으면 인조이 하랬다고 우리가 열심히 이것도 인조이 하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라나였습니다.